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식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식하는 인구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22년 세계 채식 인구는 1억 8천만 명, 굉장히 많죠. 한국에도 채식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채식연합에 따르면 2008년에는 15만 명이었고 2018년에는 150만 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250만 명, 꽤 많죠. 그리고 이제 국내 편의점에서도 특별히 CU라고 하는 편의점에서는 이 비건 채식주의자를 위하여 비건 삼각김, 비건 김 이런 것이 나왔는데 굉장히 매출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번에 참여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사실은 작년인가 이시영 박사님이 하시는 비건 채식 이런 훈련하는 곳에 참여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감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참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폐지돼 가지고 갈 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곳을 소개해서, 이분은 이든밸리가, 이분 뭐 그렇게 크게 아프신 분도 아니고 이든밸리가 채식 요리로 또 사람들에게 공급한다는 말을 듣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비건이라 합니다. 비건은 베지테리언을 줄여가지고 1944년 영국의 도널드 왓슨이라는 사람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베지테리언에서 베지테리언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채식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비건 이렇게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야기했죠. 보통 채식하는 사람을 비건이라 하는데 우리 이든밸리 천연치유센터에서 하는 채식은 비건과 다릅니다. 이든밸리 천연치유센터에서 하는 이 채식은 비건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채식은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채식하는 비건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것은 건강한 음식을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건강한 채식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 교인이 하는 채식, 이것이 바로 천연치유 우리 센터에서 하는 채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했죠. 비건과 재림 교인이 하는 채식이 아니면 건강한 채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겠다. 제가 오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비건 채식과 재림 교인의 채식의 차이점. 또는 건강한 채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건도 채식을 하기 때문에 비건 하는 사람은 육식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또 고혈압, 당뇨, 암이라든가 여러 질병에 있어서 일반적인 식사, 곧 육식을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런 병에서 적고 또 수명도 더 길고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연구를 많이 했는데 비건과 육식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 논문을 쭉 보면요, 참 의외입니다. 뭐냐면 육식을 하는 사람이나 비건으로 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질병도 똑같고 그리고 수명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채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혈관에 관련되는 질병들, 고혈압, 그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질환, 또 더 나아가서 암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연관을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표했는데 8,000명을 대상으로 18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비건과 육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어떤가? 결론, 거의 같다. 또 유럽에서 1993년부터 17,000명, 굉장히 많은 대상이죠. 1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대장암, 뇌졸중, 심장병, 뇌신경 퇴화에서 육식을 하나, 비건을 하나 같다. 수명도 비슷하다. 다음에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 28,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명에는 차이가 없다. 더 획기적인 사실은요, 이 연구를 보면 오히려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뇌신경 퇴화, 곧 알츠하이머로 죽는 사람이 2배나 더 많았다. 이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오히려 채식하는 사람이 육식하는 사람보다도 골밀도가 더 낮아지고 대퇴골 골절 발생률이 2배나 더 높아졌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20년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가끔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건 채식주의자보다 더 오래 살았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왜 이든밸리 천연치유센터에서는 환자들에게 채식을 줬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는 채식은 비건 채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채식은 절임교회에서 하는, 절임교인들이 하는 채식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강한 채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절임교인의 식생활과 그리고 각종 질병과 수명에 대하여 가장 많은 연구를 한 곳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자료를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특별히 절임교회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보사부 같은 미국의 정부에서요,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왜 절임교회는 더 건강한가? 왜 절임교회는 더 다른 질병에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질병이 낮은가? 이것을 연구조사합니다. 그 연구조사에 의하면 절임교인들은 고혈압, 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질환, 각종 성인병에 있어서 일반인보다도 훨씬 낫다. 특별히 각종 암, 그 암이 폐암이 됐든 위암이 되었든 여러 가지 모든 암에 있어서 일반인보다도 현저하게 낫다. 이것이 밝혀진 바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일반적인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보다도 남자는 7년 이상, 여자는 10년 이상, 남자는 10년 이상, 여자는 7년 이상 더 길다. 근데 수명이 긴 것도요, 사실은 질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옛날에 비해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 길어진 것은요, 질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죽을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 수명을 길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수명인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림교인들의 수명이 길다는 의미는 단순히 수명의 연장이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도,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로마린다 지역에 있는 재림교인들은요 10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동네로서 세계 장수촌 중의 하나로 매년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세 이상이 되더라도 운전을 하고 파워워킹을 하고 그리고 음악 레슨을 가르치고 활동적인 건강한 100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채식을 하는데 비건 채식과 재림교회라는 채식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채식을 하는데 한쪽은 일반 육식을 하는 사람과 수명이 똑같고 한 사람은 현저하게 이렇게 건강하고 수명도 길며 또 각종 질병에 이렇게 더 발병률이 낮은가 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해보고 하십시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건 채식, 일반적인 사람이 채식한다는 것은 다 비건이죠. 비건 채식과 다음에 건강한 채식을 합시다. 다른 말로 재림교인의 채식,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채식을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 왜 채식을 하는가? 채식하는 동기 또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비건 채식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베지테리언 소사이티, 비건 소사이티 를 창시한 제이 딘 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이 딘 샤. 이 사람이 미국 비건 채식 협회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채식을 창설하게 됐냐면, 그가 23살 때 그의 동생과 함께 뉴저지에 있는 도살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 도살장에서 소가 도살되는 것을 보고 난부터는 그 굉장히 충격적이었던가 봐요. 23살이니까 젊은 나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43년 동안 평생 채식만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하여 동물을 생명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한 것이고,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동물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비건 주의자들은요, 동물에 관련되는 것은 다 취하지 않습니다. 고기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옷도 안 입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가방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동물이 희생되어야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죽에 관련되는 것은 심지어 화장품도요, 동물의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라면 화장품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꿀도 안 먹는답니다. 왜냐하면 꿀도 벌이 날아가지고 채취해서 자기 속에 넣었다가 뺀 것이기 때문에 꿀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건강한 채식, 재림교인이 채식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목적 자체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재림교인이 채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별되어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1장 29절에 따라서 우리의 식물은 씨 맺는 처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 식물로 주노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경 곧 다시 변하면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목적이 이렇고요. 두 번째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 자, 보세요. 오늘날 사실은 비건하는 사람이 제이 딘샤처럼 동물 애호, 동물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냥 비건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제 한다 이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 건강한 채식, 재림교인의 채식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초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뿐만 아니라 1860년도부터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계시 가운데 어떤 계시가 나오냐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 동물의 고기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특별히 마지막 때 환경이 오염되므로 동물, 또 강에 있는 물고기 포함해서 모든 이것은 그 동물의 질병이 많기 때문에 이 질병이 사람의 몸으로 전염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먹지 말라. 각종 암이라든가 염증, 그것은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채식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이 근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채식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비건은요, 사실 고기만 안 먹으면 되기 때문에 고기 외에는 사실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빵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할 때 이게 통밀이냐 정제된 거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기왕이면 먹기 좋은 흰밥, 흰빵을 먹는다는 것이죠. 다음에 또 이것이 동물성이냐 동물성이 아니냐만 빠지기 때문에요, 무엇에 자유로우냐면 기름 먹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음식을 먹는 방법도 기름에 튀긴 음식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기를 대체하는 대체육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콩으로 만든 이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오징어도 만들고 새우도 만들고 해가지고 먹어요. 그럴 때 반드시 첨가하는 것이 뭐냐면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게 됩니다. 향이라든가 맛을 내기 위해서. 그거 전혀 문제 없어요. 관계없어. 뭐만 아니면 고기만 아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콩이에요. 커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뭐도 먹냐면 술도 마십니다. 어떤 술이냐? 과실주. 네. 이게 비건 채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재림교인의 채식에는요, 계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요, 계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곡식을 먹어라. 그리고 자극적인 양념 먹지 말라. 다음에 특별히 기름은 피하라. 요리 방법에서 튀긴 것,
금하라. 그리고 커피, 차, 콜라 이런 것들은 안에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먹지 말라. 그리고 술은 입에도 대지 마라. 우리가 채식을 하지만 비건 채식과 절임 교인의 채식은 확실히 내용이 다르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채식을 하지만 똑같은 채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과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왜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느냐? 정제된 식품을 먹게 되면 무기질, 미네랄과 바이타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비건 채식은요 오직 무엇에만 있냐면 먹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먹는 것 이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음식에만 제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채식은요, 이것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한 채식은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 스타트, 건강한 생활 양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비건에서는 무엇을 다루지 않냐면 영혼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채식, 절임교의 채식은요, 이 건강한 양식이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의 90%는요 사실은 90% 이상은 마음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 맑고 공기 좋고 심신상권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수진 일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늘 염려와 근심이 있고 이러면요, 여러분 그 심심상권에서도 병이 걸립니다. 또 병 낫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병이 안 낫습니다. 우리 몸은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곧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데, 이 의지는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든밸리 전혀치유 센터에서는요 바로 건강한 채식, 그런 이 건강한 채식은 채식 하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건강한 생활 양식을 다 포함한 것 가운데 하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떠받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 모든 걸 다 떠받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것이죠. 자, 그림을 한번 표현해 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집이라 본다면요, 자, 집이 있습니다. 집에는 기둥이 필요하죠. 자, 기둥을 쭉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집을 떠받치는 기초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몸의 건강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이 모든 바디, 이 몸의 전체를 떠받칠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Trust in God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전체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기초에 세워진 게 뭐냐면 건강한 음식, 다음에 깨끗한 물의 사용, 다음에 운동, 절제, 또 뭐 기둥이 8개, 7개 기둥이 또 더 있죠, 그죠? 뭐 햇빛, 쉼, 이와 같은 기둥들로 이 몸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그 떠받치는 이 모든 기둥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떠받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왜 비건 채식은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질병과 사망에 있어서 비슷하고 또 생명의 연수도 비슷한가? 이걸 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뭘 하면 먼저 비교해 보여야 되느냐면,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먹는 식사식. 그래서 요즘 뜨는 게 뭐냐면 지중해 식사, 이게 요즘 뜨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지중해 연안국이 먹는 식사가 일반적으로 미국 심장협회가 추천하는 식사법으로 식사하는 사람들보다도 심장병 사망률이 70%, 암 사망률이 50%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이,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트렌드가 뭐냐면 지중해식 식사, 이게 또 이제 인기잖아요. 지중해 연안국에 있는 그들의 식사는 어떤 것인가? 다 채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채소, 곡류, 견과 이런 것. 그리고 그들은 곡식은 정제되지 않는 통곡식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거의 안 먹고 한 달에 한 몇 번, 다음에 생선과 또 닭고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포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포도주와 주스를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이 이제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그들의 식사에서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비율, 이 비율이 미국 심장협회가 추천하는 식사보다도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비율이 1대 4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식을 하는 사람은 1대 7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건을 하는 사람은 비록 채식하지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대 14에서는 1대 20, 1대 40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6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건강이 안 좋아. 왜 그런가?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다 기름 속에 있는 성분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는 좋은 성분, 오메가6는 나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혈관 질병으로
예를 들면 뭐 뇌혈관도 마찬가지로 터져가지고 뭐 이제 피가 응고되면서 막혀가지고 이제 쓰러진다거나 심장 마비로 급사하는 경우에 그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뭐 심장 혈관이든 혈관이 있잖아요. 이 혈관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혈관벽에 손상을 입어요. 손상을 입으면 바로 일어나는 일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T임파구와 같은 임파구가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염증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염증 반응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혈관에 껴있는 콜레스테롤 있죠. 이 염증 반응 속에서 이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산화가 되면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혈관 속에 낀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될 때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여. 근데 이건 딱딱해져. 탄력성을 잃게 되면요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터져버렸는데 이것이 피가 응고돼 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럼 바로 심혈관 정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막는다 하더라도요, 안 막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딱딱해지고 이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심장 부정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장에 어려움을 주는 질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특별히 기름 종류에 있어서 기름은요 이제 콜레스테롤과 관계있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기름이 다 지방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콜레스테롤이 문제단 말이에요. 자, 이 지방에는요 크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자,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름은 기름인데 상온에서 굳어버리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소고기국 먹을 때 뜨끈뜨끈할 때는 막 그 벌겋게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국이 식고 나면 위에 뭐가 껴요? 기름 끼죠. 그게 바로 포화지방산입니다. 상온에는 고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제가 소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고기 기름이 들어갔어요. 우리 몸에 들어가지고요 이것이 상온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추운 날씨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날씨가 추워지면 더 잘 굳겠죠? 그러면 그것이 혈관을 막아버려요. 혈관을 안 막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 혈관벽에 끼는 콜레스테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뭐냐면 동물성 지방은 전부 다 포화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식물성에도요 이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예, 코코넛 기름과 팜유, 야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드시면 안 좋아요. 그런데 비건 입장에서는요 그걸 따지지 않아. 또 한 가지는 왜 비건에서 그런 식물성 포화지방을 많이 사용하냐면 튀김의 기름으로요 제일 좋은 게 팜유입니다. 야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아주 맛을 낸단 말이에요. 맛을.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 굳지 않는 기름입니다. 좋은 기름이죠.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있고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단일은 구조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이 쉽게 표현하면 좋은 거예요. 사실 더 좋은 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가 좋은 이유가 뭐냐? 올리브유는요, 이 불포화 지방산인데 단일 지방산과 그 속에도 다 다중 지방산이 있어요. 올리브유에도 모든 기름은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올리브유는 얼마냐면 이것이 다중은 14고 단일은 72야. 굉장히 비율이 높아. 그래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LDL을 낮춥니다. HDL을 높입니다. LDL은 무엇인가 하면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올리브유는 왜 좋냐면 HDL 수치를 높여줘요. HDL 하는 일이 뭐냐면, HDL은요, 혈관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 낀 거 있죠, 이걸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신을 보면 올리브유가 폐, 신장 여러 군데 좋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LDL은 거꾸로요,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만든 올리브유가 좋은 이유고, 두 번째,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단 말이에요. 오메가3는 뭘 하느냐면, 방금 이와 같이 지금 콜레스테롤 이제 혈관이 손상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오메가3는요, 이것을 막아줘,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고, 반면 오메가6는요, 이것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 산화되는 것, 이것을 오메가3는 산화를 방지를 해줘. 그걸로 오메가6는 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기름을 쭉 보면요, 카놀라유는 절대적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카놀라유,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도 1대1입니다. 1대4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옥수수 기름은요, 옥수수 기름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고요, 다음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58, 그러니까 58배나 더 높아. 그래서 옥수수 기름이 안 좋은 것입니다. 또 모카씨유 1대54. 그에 비해서 아마씨가 왜 좋으냐? 아마씨는요 64대15야. 오히려 4.2대1이야. 그래서 이 아마씨가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씨를 우리가 잘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맛이 있어야 돼요. 아마씨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다음에 팜유는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499, 엄청 높죠.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0대10이에요. 오메가3는 아예 없어. 다음에 등등 해바라기씨만 보겠습니다. 해바라기씨는 오메가3가 0.2, 오메가6가 39.8이니까 1대 199. 그러니까 해바라기씨유 다음에 옥수수씨유로 하는 게 뭐냐면요, 다음에 왜 그걸 쓰냐면 그게 값이 제일 싸거든. 그래서 튀김 음식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튀김 음식에 쓰는 기름은 다 해바라기씨 또는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이유를 본다면 그것은 뭐냐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부산물로 생기는 아미노산이 이제 생기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는데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혈관을 몹시 상하게 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관과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게 하는 것인데, 자, 뭐 이렇게 어려운 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야기해봐야 다 이해 못하고요. 이 뭐 어려운 이런 걸 듣겠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호모시스틴이라는 이 물질은요, 우리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 조직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무엇에 맞느냐? 동물성 식품, 동물성 고기에 특별히 메티오닌과 시스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많으냐? 생선, 다음에 육고기에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호모시스틴이 비타민 B6, 비타민 9, 비타민 12가 부족할 때 호모시스틴이 우리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6, 비타민 9, 비타민 12는요, 곡물을 정제해서 먹게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된 음식을 그냥 채식이다, 동물만 아니다 라는 관점에서 먹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비타민 12, 12는 옛날에 이제 이렇게 하겠잖아요. 이거는 고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12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건 옛날 이론입니다. 왜냐? 소는 풀만 먹습니다. 그러면 소가 무엇이 결핍돼야 되겠습니까? 비타민 12가 결핍돼야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이유는요, 무엇인가 하면 새로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비타민 12가 있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된장국, 김, 파래, 해조류, 그리고 또 어딥니까? 김치도 있고요, 청국장, 시금치. 또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비록 그것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서 합성해서 새로운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합성작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요, 한참에 이 영양소를 위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려면 여러분 한 끼에 반찬을 100가지를 먹어야 돼. 그것은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우리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는 뭐라 하냐면 한 끼 식사에 서너 가지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소화에 부담이 없고, 서너 가지를 먹을 때 그 서너 가지에 있는 영양소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덴밸리 전신치유센터에서 모든 치료 원리는요, 다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예언의 신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이 연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 오시면 건강생활의 지혜 1권, 2권을 다 읽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다 읽으십시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생의 빛, 행복의 길, 또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것,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심지어 나중에는 영생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